자, 시작합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항상 고정 멘트죠? 반갑죠? 항상 2주 만에 이렇게 뵙는데, 뭐, 시작할 때 이렇게 항상 자리가 좀 많이 비어 있어서 마음은 좀 아프지만, 그래도 뭐, 시간이 됐으니까 시작을 해야죠. 오늘은 250페이지, 가로 5번에 나와 있는 필요경비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오늘 뭐 공부할 내용이 무슨 중요한 내용도 많은데, 그리고 또 한 과정이 좀 마무리를 짓고 또 다음 과정이 또 다시 시작하는 의미로 자,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필요경비 보는데, 또 2주 만에 하니까 뭐 지난 수업 시간에 공부했던 걸 왜 이걸 연결시켜야 되니까 한번 복습 겸 해서 봅시다. 자, 양도소득세는 양도 차익을 소득으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양도 차익을 계산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 양도 차익 계산, 그 다음에 양도 소득금의 계산, 그 다음에 우리가 과세 표준 계산이 나오는데 그에 대한 우리가 정리 암기 틀이 있죠. 한번 할까요? 시작. 양도 차익의 차소과 차속과 다니면서 특기를 살려라. 그래야 그 과정의 틀을 정리가 되어지죠. 그래서 앞에 페이지에 246페이지 계산구조 나오죠. 246페이지 그 계산구조에 양도 차익의 차, 양도 소득금액의 소, 과세 표준의 과, 그 한자식을 따서 차소과, 이게 오래 기억이 안 되면 배추 심는 과, 채소과 있잖아요. 채소과 다니면서 왜 다니니까 가운데 있을까요? 가운데 특별공제 특, 기본공제 기, 그걸 고려해서 과표가 구해지니까 차소과 특기를 살리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요 양도 차익, 양도 차익은 팔아야 되니까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서 양도 차익이 계산되는데, 뭐 이걸 식을 좀 변형해 보면 양도가액 마이너스 필요경비 하면 취득가액 플러스 기타 필요경비, 그러면 합을 필요경비라고 그러죠. 자, 그럴 때 우리가 필요경비하면 취득가액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취득가액의 나머지 기타 필요경비 합이 되죠. 자, 그랬을 때 양도가액은 팔아서 발생한 총 수익 금액인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죠. 그러면은 자, 필요경비는 취득가액도 양도가액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면은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죠. 그래서 일명 실이면 실로 적용을 하죠. 그럴 때 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때 나머지 필요경비 하면 자본적 지출액 하고 양도비가 적용이 돼서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양에서 자양강장제, 우리가 뭐 드링크는 있잖아요. 자양강장제. 그래서 몸이 실실거리면 자양강장제를 먹어야 된다. 투시가 힘이 불끈 날 거 아니에요? 공부를 잘하니까. 그래서 실실거리면 자양강장제를 드셔라. 그런데 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인정선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이라든가 인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추산에서 적용이 되는데 양도가액의 취득가액의 추계인데 양도가액의 추계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하고, 자,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은 매매사례,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가, 자, 그래
자, 그래서 자, 이 추계가액은 순서를 지켜라고 그랬죠? 이 순서에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이 없죠. 그래서 취득가액만 환산가액이 되는데, 그럴 때, 자, 공통적으로는 매매 사례 감정가액 준시가니까 매우 심한 감기로 환기가 든다. 일명 매감 환기. 이런 틀로서 정리가 되죠. 그럴 때 이런 취득가액을 추계로 할 때는 필요경비 계산 공제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양강장제를 먹냐, 필요경비 개괄적으로 계산해서 공제를 받냐. 자, 그랬을 때 이런 양도차익 계산을 할 때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필요경비 계산공제가 적용이 돼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그래서 뭐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지 말고 양도차익을 구하는 이 과정이 제일 힘들거든요. 그랬을 때 양도차익 계산 과정에 실실거리면 자양강장제 드시고 추계로 하면은 계산공제를 받는다. 추계로 하면 계산공제를 받는데 양도가액이 기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죠. 기면 기어라 그 말이야. 기는 거 우리가 위에서 길 수는 없잖아요. 바닥서 기어야 되잖아요. 바닥서 기니까 제일 바닥이 뭐예요? 기준시가. 기면 기어라 그 말이야. 그 말은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는데 취득가액을 시가로 한다거나 매매사례 이런 건 적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돼. 그래서 기면 기다 그 말이야. 왜? 양도 차익에 따라서 과표가 달라지니까 세금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게 딱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실거리면 자양강장제 드시고 추계로 할 때는 계산공제를 받는데 기면 기자 그럴 때 이 추계가액은 매매 사례 감정 환산 그러니까 매감 환기 매우 심한 감기로 환기가 된다. 자, 여기까지 이제 지난 수업에 공부했던 건데 오늘 그 뭘 공부를 하냐? 필요경비. 필요경비는 실제 거래가에 대한 필요경비가 있고 추계에 따른 필요경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경비에 취득가액을 실제 거래가에 대한 필요경비하고 추계에 대한 필요로 구분해서 250페이지 가로 1번이 실제 거래가에 대한 필요경비 가로 1번 있죠? 250페이지.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시면 253페이지 가로 3번 있죠? 가로 3번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필요경비 나오죠? 자, 이건 이제 구분해서 정리해 드릴 거다 그 말이. 그래서 250페이지 가로 1번 실제 거래가액 필요경비와 253페이지 취득 당시 실가를 인정 확인하지 않은 경우 추계죠. 추계를 할 경우에 필요경비로 구분을 좀 하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보세요. 이걸 지으면 아까우니까 그랬을 때 이제 실제 거래가에 의한 필요경비를 보자 그 말이에요. 필요경비. 그러면 자, 요 실제 거래가인 필요경비 하면 원래 이 필요경비가 취득가액에 기타 필요경비 자에 대한 합이잖아요. 자, 그럴 때 실제 거래가액이니까 요 취득가액을 실제 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을 하자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기타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을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 한다면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에 가고 양도비가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실실거리면 자양강장제에서 취득가액을 실가로 하면 나머지는 자양강장제를 드신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취득가액의 범위가 어떻게 되고 자, 자본적 지출의 양도비 범위가 어떻게 되냐 그 말. 그 범위를 보자 그 말이에요. 뭐 실실거리면 자양강장제 드시는데 그러면 취득가액의 범위, 실질 취득가액의 범위가 어떻게 될까? 그러면 당연히 실질 취득가액은 취득함에 따른 상대방한테 지급한 금이 있겠죠. 그러면 취득에 따른 상당한 원가가 취득가액이다 그 말이에요. 지급한 금액. 그럼 땅을 사고 집을 샀을 때 상대방한테 준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취득할 때. 그게 취득 원가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취득 원가에 플러스 취득함에 있어서 자, 부동산에 대한 내야 될 세금인 취득세가 있죠. 자, 그 취득한 부동산을 사용할 때 내는 지방세 하면은 재산세가 있죠. 종합부동산세가 있죠. 그럴 때, 자, 이런 취득의 원가에 취득세는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 가산을 하죠. 그런데 재산세는 취득 원가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 무슨 의미냐면, 자, 취득세는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지만 재산세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필요경비로 인정한다는 말은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차익을 줄여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취득할 때 든 세금은 차감해서 차익을 줄여주는데 보유함에 따라 내는 재산세는 매년 내죠. 재산세는 안 빼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취득 원가에 가산한다 이 말하고 가산한다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또 다른 말로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계산할 때 집어넣는다 그 말이야. 이게 우리말인데 표현이 취득세는 취득 원가에 가산한다 포함한다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산입한다 이렇게 말을 쓰니까 똑같은 말인데 표현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줄 알아. 그 시험에 나오면요 내용도 내용이지만 말 때문에 어떤 뭐라고 하는 얘기 혹시 말장난 아닙니까? 이런 말 하거든요. 말장난 아니에요. 개념을 묻는 거지. 이거는 하나만 단순하게 암기하신 분은요 오래 기억도 안 되지만 실제로 여러분 시험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부동산을 팔아서 실제 거래가로 세금을 계산할 때 이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팔 때 양도 차익 계산할 때 자 취득가액을 빼주는데 취득가액에 취득할 때는 세금 취득세는 빼주지만 재산세는 안 빼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취득세는 양도세는 취득했다가 가지고 파는 거잖아요. 뭐 취득은 과거잖아요. 그런데 한 5년 10년 전에 샀던 땅을 지금 팔다 보니까 5년 10년 전에 취득세 납부 영수증이 이사를 한 번 간 바람에 없어. 찾으란 게 없어. 납부 영수증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요? 그것도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야. 납부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인정해준다. 그럼 왜? 세금이니까 냈던 근거가 있으니까. 지난해 기출문제 여기 보세요. 필요경비는 일반적으로 인정이 돼야 돼. 확인이 돼야 돼. 안 그래요? 내가 그만큼 세금을 냈고 지출을 했으니까 그만큼 빼주라고 인정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말로 하면 되겠습니까? 아, 세금 계산서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확인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증명 서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금융거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 보냈다는 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나 그 땅 살 때 한 3천만 원 그 돈 들어갔어. 왜? 그 거강꾼한테 술도 사고 그래가지고 돈도 많이 들어갔어. 응? 거강꾼이 누굽니까? 거강꾼. 제가 표현을 하려고, 우리가 사실은 제가 거강꾼이라고 표현 잘 안 쓰는데 좀 표현을 좀 웃기게 하려고 쓰는데 전혀 반응도 없고. 자, 그런다고 그걸 만약에 술 사준 거 정상 증빙할 수 있는 수수료가 아니라, 막걸리 한 잔 받아줬다고 그걸 돈 한 500원, 1000원 들어갔다고 해서 그걸 빼주면은 뺄수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납부 영순이 없는 경우는 안 되는데, 취득세는 납부 영순이 없을 경우도 인정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취득세는 가산하고 재산세는 가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난 척, 부가가치세, 배트맨이죠? 배트맨 부가가치세. 저는 부가가치세를 0으로 씁니다. 이 부가가치세는 역시 우리가 공급에 따른 세금이잖아요. 자, 그럴 때 이 부가가치세도 일반적으로 취득가액에 우리가 포함료를 따질 때 마음 아프게 폐업을 했죠. 자, 이 어떤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면서, 자, 폐업해서 폐업 후에 잔존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남아있는 거. 아니, 폐업을 하니까 남은 땡처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잔존재화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있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인 부가가치세가 아니라 폐업 후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취득원가에 포함 필요경비로 빼주겠다. 그 말이에요. 사업이 망해서 폐업을 했는데 그에 대한 잔존재화를 팔아서 좀 냈던 세금이 있는데 그걸 나중에 부동산을 팔 때 그 차익을 계산할 때 좀 빼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폐업 후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그런데 자, 부당이익 계산. 부당이익 계산에 의한 시가 초과액이 있겠다. 바로 다음 시간에 부당이익 계산에 대한 규정을 공부할 거다. 다음 시간에 바로 교재 페이지 참고로 268페이지. 자, 268페이지에 부당이익 행위 계산의 부인 나오죠. 자, 그래서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자, 다시 앞으로 나와서 설명할 때 좀 해주시는데, 보세요. 그 부당이익 계산에 의한 규정에 따른 시가 초과액은 제외가 됩니다. 제외. 필요경비로 인정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인정을 안 한다. 자, 그래서 시가 초과액이 제외가 되는 겁니다. 초과 제외. 또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지금 250페이지, 251페이지 지금 왼쪽, 오른쪽 상단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251페이지 지금 니은, 디귿. 그 다음에 지금, 그럼 2번에 이런 내용들에서 2번에 니을 있죠? 찾았죠? 2번에 니을. 부당이익 행위 계산 규정에 따른 고가 추정률 시가 초과액 있죠? 자, 경우는 제외하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가 초과액은 지금 많은 내용이 있지만 핵심들만 지금 잡으니까. 자, 그러면은 시가 초과액이 제외입니다. 시가가 제외 아닙니다. 시가 초과액이 제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현재 가치 할인 차금, 감가상각비, 소송
하회비용. 여러분 부동산학 개론 공부하면서 학개론 공부하면서 현재 가치 할 거면 현재 가치. 현재 가치랑 자 나중에 명목 금액이 나중에 명목 금액을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을 현재 가치라고 하거든요. 나중에 100만 원이 지금 가치가 얼마냐? 거기 이자가 들어있으니까 이자를 빼고 순수한 가치가 현재 가치인데 그의 차이가 나더라 그 말. 이걸 현재 가치 할인 차이난 금액이다 그 말이. 다음에 감가상가 거저 학교론에서 건물들은 감가상가에서 이렇게 감가상가 감가 수정을 공부를 하죠. 부동산을 개론해서 학교론. 자 그리고 여러분 부동산을 샀을 때 소유권 확보를 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소송 걸어야 할 거 아닙니까? 소송 화해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려고? 소유권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런 들어가는 돈들이 어떻게 될 거냐 그 말에서 현재 할인 자금이나 감가상각비 소송 화해비용은 필요 경비로 인정이 되는데 사업소득 금액 계산 시 필요 경비로 산입이 됐냐 제외됐냐. 자 형우에 제가 계산시 앞에 무슨 소득을 썼습니까? 사업소득 금액이죠. 지금은 양도 차익에 의한 무슨 소득을 공부하고자 하는 겁니까? 양도소득 금액이지 안 그래요? 그러면은 양도소득하고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이죠. 시험에 자주 나와서 많이 틀리는 문제예요. 많이도 말고 조금만 이해하시면 돼. 자 볼펜 놓고 아무리 바빠도 이거 문장 보고 이해 암기하다고 시험장 가면 틀려. 왜? 말 표현 때문에. 그런데 많이도 말고 조금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 얘기가 뭐냐면 사업소득은 종합소득 범주잖아요. 종합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우리가 근로소득, 연금, 기타가 있잖아요. 그러면 종합소득은 여러 소득 합한 소득이 종합소득이죠. 그리고 양도소득은 분류된 소득이잖아요. 따로 떼는 양도소득은 다른 거 합산하지를 않아. 그럴 때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소득은 언제 냅니까? 세금을 다음 달 5월달 매년 5월달 사업하면 계속 소득이 있으면 매년 내는 거 5월달 안 그래요? 매년 5월달 내는 거예요. 그런데 양도소득은 언제 냅니까? 양도소득은 어떻게 알아? 팔 때 내는 건데 안 그래요? 양도소득은 팔 때 소득이 있으면 내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 애정신고로 내든 확정신고로 그건 다음 공부할 것이고 안 그래요? 그러면은 사업소득은 매년 내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강의를 앞으로 한 30년은 앞으로 못 올 거 아니에요. 한 10년은 더 하겠죠. 앞으로 표정이 별로 안 그런데 10년은 훨씬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생기를 이어왔으니까 그럼 앞으로 중개업도 하고 하고 하겠지. 우리가 노후 생각은 뭐요? 요즘 그런 안 좋지만 그래도 한 상가를 하나 이렇게 장만해서 일정한 월 임대수입 얻어가지고 안 그래요? 아니 우리가 노후에 많으면 한 4,500씩만 정기적으로 나온다면 안 그래요? 생겨주는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연금도 나오고 보면 안 그래요? 그래서 여유가 있으면은 상가금 하나 사고 싶죠. 안 그래요? 자, 그럼 봐보세요. 자, 상가 건물에 대해서는 이제 건물은 감가상각 하거든요. 근데 매년 상가에 대한 사업소득이 있죠. 임대소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지만 상가 임대소득은 비과세 안 됩니다. 지금 내야 돼요, 세금? 주택에 대한, 집에 대한, 월세에 대한 임대소득은 내년 올해 말까지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한 개 주택은 비과세거든요.
그래 지금 상가 임대소득은요 세금 내야 돼요. 뭐 상가 임대소 5월달 다음 달에 신고할 때 그 1년치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공제를 받았어. 그런데 그걸 매 1년, 2년, 3년 계속 지나다가 나중에 그 상가 건물을 할 때 매년 공제를 받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럴 경우 나중에 팔 때 그걸 다 또 빼주겠냐 그 말이. 그럼 어떻게 됐어요? 왔다 정도가 아니라 왔다지. 뭐 이상하잖아. 그러기 때문에요. 사업소득 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된 것은 실제 취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사업소득 금액 계산 시 산입이 되지 않았다면 포함을 해서 필요경비로 인정을 하게 해준 겁니다. 왜? 이중이 되니까. 그런데 요 필요경비라고 말을 했고 필요경비는 산입된 건데 왜 제외되냐 그 말이. 같은 말 하면서요. 이 필요경비는 사업소득금액, 역취득가액은 양도소득금액 계산. 그러기 때문에 이중 따블은 안 되니까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된 것은 제외가 되고 산입되지 않은 건 포함을 시킨다 그 말이.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지문인데 나오면 쉬운 지문인데 많이 틀려. 왜? 말의 의미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아무리 바빠도 제가 사례 드렸잖아요. 상가, 건물 예를 들었죠. 그 연상을 하면서 했잖아. 그러겠다. 매년 5월달 신고할 때 공제를 받았는데 사업소득 계산할 때 나중에 팔 때 또 공제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래? 어차피 둘 중에 하나만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공제를 받았다면 나중에 팔 때는 공제를 안 줄 것이고 매년 신고할 때 공제를 안 받다면 나중에 팔 때는 해주겠다 그 말 아니? 이런 개념을 가지고 좀 정확히 숙지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할인 차금이나 상각비, 소송 화해비용이 나오면 사업소득 금액 산입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자 이제 약정. 약속이 좀 어떤 거래 약정에 따라서 우리가 대금 지급 방법이 다양하니까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서 이자 상당액을 거래가액에 가산해서 확정하자. 그럴 때 이자 상당액도 포함이 되는데 일반 이자가 아니라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 거래금액에 이자를 좀 포함해야겠다. 이자가 막강하니까. 그럴 때 포함하지. 그런다고 지연에 따른 추가로 발생하자는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자 나온 우리 시험도 나왔지만 여러분 집 사고 땅 사다 보면은 대출 받잖아요. 안 그래? 대출 받으면은 특히 집 살 때 대출 받으면은 요즘 뭐 여러 가지 따지고 대출 자체도 어렵지만 대출 받았다 하면은 매달 뭐 때문에 고민해요? 뭐 원금 분할이든 이자 상환이든 간에 원리금 상환이든 원금 상환이든 응? 그 대출 때문에 힘들잖아요. 안 그래요? 나중에 어차피 그 내 집이 될 거고 하지만 그래 매달 갚을 생각하면은 저만 그러나요? 여러분 집 살 때 대출 안 꼈습니까? 저도 다른 것도 빨리 돌아가지만 큰은에서 빼갈 그 대출 나갈 날짜는 빨리도 돌아와. 제가 또 얼마 전에 큰 일 사고 한번 챙겼어가지고 그때 크게 나가가지고 집에 있는 사람이 그 날짜만 되면 속속이 아니되면 나도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런데 그럼 대출이자를 매달 갚을 거 아니에요. 집에 대해서 뭐 그 땅을 사야 돼서 팔 때 그러면 대출이자를 빼주겠냐? 안 빼줘. 우리 기출문제 본시험 워낙 대출이자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대출이자를 필요하게 산입하겠냐? 안 해줘. 만약에 대출이자를 나중에 차익 계산할 때 빼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빼줘. 왜? 이자가 나오니까 그 대출이자가 아니라 약정에 따른 거래 당사자가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 거래가액에
가산하기로 확정할 경우 이자 상당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취득가액의 범위에 있어서 그 위에도 있지만 이 설명한 내용만 위주로 해달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는 이런 취득가액만 빼는 게 아니라 나머지가 있죠. 나머지 필요경비가 있는데 이제 252페이지에 나오죠. 자양강장제를 드셔라. 그 말. 자양강장제 자본적 지출에 양도비 있죠? 자, 근데 봐보세요. 제가 몸을 보양하는 게 뭡니까? 자양강장제죠. 그러면 자양강장제하고 수익적 지출에 가면 수죠. 자양강장제라고 그러지 수양강장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요, 제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거, 양도비에 해당되는 거 상당히 많습니다. 그 많은 것들 다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 시험에 나오면 안 틀려야 되잖아요. 첫째가 뭐냐면 수익적 지출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양강장제지 수양강장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본적 지출액은 인정하면 수익주는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좀 힘들지 마보세요. 자본적 지출액은 이거거든요. 수익적 지출은 이거거든요. 자, 그래서 자본적 지출은 그 지출 돈을 쓰다 보면은 나중에 지출한 금액으로 인해서 어떤 이득이 효과가 늘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 어떤 지출로 인해서 증가를 가져온다. 그 말이에요. 그런 지출 자본적. 그런데 화살표 안 올라갔죠. 유지시키는 수선 이런 지출에 대해서는 그래서 유지라든가 올내도록 회복시키는 자, 주는 수익 지출로서 자, 그러면은 수익적 지출하면은 도장공사비, 페인트 칠, 도장공사비는 원래 칠해졌으니까 오래 있다 보면 좀 낡으니까 더 벗겨지니까 또 칠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익적 지출은 인정 안 한다. 그 말이에요. 필요경비로. 그런데 자본주는 증가하는 경우는 증축비용, 증축비용 등에 대해서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증축비용. 그래서요, 도장공사비는 수익적 지출을 인정 안 하는데, 자, 자본적 지출은 증축비용으로.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이 단독주택 지금 아파트 있잖아, 안 그래요? 아파트 공사 생활 많이 하니까. 그럼 아파트에서 찾아보자. 뭐 아파트 파면 비과세인데, 비과세를 받으면은 세금 계산할 필요 없으니까 관심 없어. 그런데 집 팔 때 다 비과세입니까? 공부했지만 비과세 요건이 돼야 되잖아요. 특히 2년 보유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조정대상 지역은 2년 거주도 해야 되고, 안 그래요? 그리고 1주택이 경우 따라 다주택 소유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또 특례 아니면 비과세 못 받잖아요. 그랬을 때 아파트에 우리가 입주를 하든가 집을 사면 간혹 가다가 방 확장하잖아요. 발코니 트잖아요. 그래요? 몇 개 쓰려고. 방 확장비가 쓸 거 아니에요. 발코니 트고 이거? 그럼 방 확장비, 발코니니까 확장 비용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새 집은 안 그러지만 기존 집을 이사할 때, 사서 들어갈 때 대부분 이러잖아요. 월세나 전세 같은 경우는 이제 집주인이 세입자를 위해서 싱크대 한번 바꿔주고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사서 들어갈 때는 판 사람이 싱크대 깨끗 귀쳐주고 팝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러지? 그래 안 그래요? 이사 안 다닙니까? 왜? 그러냐면 그래야만 여러분이 자본적 지출에 가고 수익이라고 개념을 정확히 잡는 위해서 방 확장을 했잖아요. 방 확장을 했습니다. 그럴 때 만약에 2천만 원 들었어. 나중에 팔 때 2천만 원 고려합니까? 안 합니까? 팔 때
호가를 할 때, 부를 때, 집 내놓을 때, 확장 안 된 집하고 확장된 집하고 똑같이 가격이 똑같습니까? 응? 미쳤어? 이선 들어갔는데? 응? 같은 101호, 102호인데, 아빠 또 있는데, 똑같은 평형이야. 이 집을 같이 집을 내놨는데, 이 집은 2천 더 많게 내놨어. 그래서, 그럼 방 들어가 보세요. 2천 더 많이 낸 집은 확장을 했어. 돈 더 들어간 거예요. 응? 응? 그렇기 때문에, 방 확장비는 뭐야? 나중에 양도 차익 계산할 때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응? 그런데, 싱크대를 교체를 했어. 응? 싱크대 교체해서 팔았어, 만약에. 이제 세입자가, 잔자가 매매를 하는데, 집 보러 오는데 싱크대가 뭐 거지 같아가지고. 그냥 문 열고 들어오다 나올 것 같아, 그냥. 그러니까 한번 보고는 싱크대 쫙 바꿔놨어. 응? 응? 그러고 팔았어. 그럴 때, 파는 가격에 싱크대 원래 있었던 거잖아, 그래? 응? 그럼 팔 때 가격이 영향 미칩니까? 안 미치잖아요. 그건 안 빼준다 그 말이에요. 필요경비라고 하는 건 뭐냐? 판 금액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걸 빼주겠다 그 말이에요. 응? 그러기 때문에 자본적 지출액인 방 확장비는 빼주지만 싱크대 교체비는 안 빼준다 그 말이에요. 이게 자주 나온 우리 기출문제예요. 그래서 사례로 나올 수도 있지만은 이게 안으로 나왔을 때 그래서 자양강장제는 인정을 수익지수는 인정을 안 한다는 걸 잡아달라 그 말. 그러면은 그 자본적 지출에 가면은 내용 연수를 연장 가치를 증가시키는 수선비 그 다음에 소송 화해 비용 자 그리고 양도잔의 이용편의 계량 용도 변경 그 다음에 요즘에 재개발 재건축 부담금 일부 지역은 지금요 재건축 부담금 때문에 돌아보는 거 아닙니까? 왜? 이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산정이 달라진 입장이 다르니까.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부담금 등도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줍니다. 재개발, 재건축 부담금도 필요금 인정을 해줘요. 왜? 어차피 그 부담금이 나중에 팔 때 양 미칠 거 아니야, 그래? 그러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은 부담금은 인정해줍니다. 뭐 장애철거 비용 등 다양한데 제가 이용편의 재개발, 재건축 부담금 특히 좀 기억해 달라. 자, 이제는 양도비는 직접 지출한 비용이 있고, 자, 매각 차손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차손. 근데 요 직접 지출한 비용에 있어서는 제가 꼭 증권거래세를 쓰는데 증권거래세도 양도비 범위가 되거든요. 그런데 교수님 왜요? 증권거래세란 증권시장에서 주식거래할 때는 세금 안 한 거래? 주식거래할 때. 근데 왜 갑자기 또 이 필요경비 증권거래세가 나옵니까? 지금 필요경비의 양도소득 범위는 부동산만 있습니까? 주식 없어요? 너무 부동산만 생각하니까 양도세 대상이 부동산만 팔면 됩니까? 주식도 팔아야 되고 분양권도 팔아야 되고 골프연권도 팔아야 되고 오직에서는 뭐 또 파생상품 거래도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권거래소도 양도비로서 인정해 주겠다 그 말이야. 자, 그러면서 이제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자매 거래계약서 작성 비용이 있죠. 자, 그러면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 비용 하면 뭘 의미하냐면 사실은 우리 법률에 이거 써야 돼요.
과표 신고서 작성 비용이라고 쓰면 참 어렵잖아요. 그냥 세무 대리 비용, 법무 대리 비용, 이런 대리 공포니까. 그래요? 여러분이 신고서를 작성을 하면 돈 들을 게 없잖아요. 그런데 세무서한테 가니까 돈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 세무 대리 비용도 양도비로서 빼주겠다. 그 말이에요. 들어간 돈은. 그 다음에 계약서 작성 비용은 중개 수수료 등 이걸 빼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과표 신고서 작성 비용, 세무 대리 비용, 계약서 작성 비용, 수수료 등도 필요 인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양도비는 직접 지출한 비용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제 올해 개정이 돼서 자본이든 양도비든 일반적으로 세금 계산서 등을 수치 보관을 해야 되는데, 네. 금융기관 등에서 확인된 경우 한해서만 인정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 개정세법 자료 봐보세요. 13페이지. 13페이지 14번 봐보세요. 개정세법. 우리 교재는 이게 반영이 안 돼 있으니까. 왜? 시행령이다 보니까 14번이 필요금비 인정금비 합리화 나왔죠. 거기에 자 종전에는 수치 보관만 나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더 길어졌잖아. 수치 보관뿐만 아니라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서 확인돼야 된다. 그 말이. 그래서 수치 보관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수치 보관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 금융기관을 통해서 돈 입금시키는 거야. 나 보낸 거. 그럼 확인할 수 있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나 방 확장비를 한 2천만 원 들어갔는데 2천만 원을 그 들어간 지출 금액을 싸준 거예요. 지금 은행에다가 무통장으로 안 그래? 그러다 보니까 계산이 못 받을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그런 걸 과거에는 인정을 안 해줬어요. 근데는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는 경우에 따라 쏠 수 있는 거 아니? 그런데 웬만하면 가서 계산서를 받아와야 돼. 계산서를. 근데 세상에 따라 그냥 번에 그냥 좀 얼마 깎아줄 테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러고 보냈는데 그러고 지나서 한치로 상관없어. 나한테 필요로 인정하니까 계산서가 없네. 그 산 사람, 작업한 사람한테 찾아갔더니 문 닫아버렸네. 끊을 수가 없는 거, 한 2천만 원짜리를. 그 순간 돌아버린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쐈거든. 금융거래 확인할 수 있어. 그럼 인정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언제부터? 올해부터. 그래서 수치 보관뿐만 아니라 금융거래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로 확인된 경우에는 인정해주겠다. 그 말이. 좀 더 합리화시켰다. 그 말이. 그게 재정 내용이니까 교재는 그게 반영이 안 돼 있어. 그래서 지출 사실이 우리가 거래에서 확인된 경우다. 그 말도 인정을 하겠다. 자, 그래서 자양강장제를 드시면 되겠다. 그래서 보세요. 실실거리면 자양강장제를 드셨습니다. 자, 그럼 뭐시죠? 253페이지 추계. 그러면 추계를 할 때는 매매사례, 감정, 환산, 기준주가의 취득가액은 매감한기죠. 매감한기인데 계산공제를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랬을 때 자, 매감한기 그럼 잡으세요. 추계. 그러면 추계에 할 때 취득가액, 기타 필요경비가 물론 필요경비인데 다시 요 취득가액은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죠. 자, 그럴 때 매매 사례는, 매매는 유산 가격이죠. 감정기간의 평균액이죠. 네, 환산가액은 취득은 적용되는데 그 환산가액은 교수님 앞부분 돼 있나 봐요. 자, 환산가액, 기준시가 보세요. 이 환산가액이 이렇게 한 겁니다. 양도 당시 실지 거래의 매매 사례 감정가액 곱하기 예. 자, 양도 당시 기준시가 그래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서 환산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환산가액의 시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자 이렇게 매감한 기름은 나머지 필요경비는 필요경비 계산 공제가 되는데 법으로 정한 만큼 개괄적으로 공제를 받아라 그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계산 공제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인데 그 공제율이 계산공제율이 됩니다. 네, 계산공제율인데 3%짜리, 7%짜리, 1%짜리가 있습니다. 계산공제는 3%, 7%, 1%. 이 3%는 토지 또는 건물은 3%. 근데 토지 건물은 미등기는 0.3%. 100분의 3. 1000분의 3. 일반적으로는 100분의 3인데 미등기는 1000분의 3. 10배 적게 받는다. 그 말이. 자, 그런데 7%짜리는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7%. 나머지 부동산 취득에 쓰는 권리, 주식, 기타 파생은 1%가 됩니다. 나머지. 그래서 7%짜리는 꼭 기억.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7%. 근데 더 중요한 건 부동산이지. 토지 건물 부동산은 3%다 그 말이. 이렇게 딱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정한 만큼 공제를 받으는 게 계산공제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축에 의할 때는 계산공제를 받게 된다는 거, 계산공제를 정리하죠. 그럼 한 장 넘겨보시면, 자, 어려도 말은 해야 됩니다. 자, 맞아요. 가로 4번 나오죠. 가로 4번에 환산가액 경우 필요 산정 나오죠. 더 정리했지 보세요. 필요경비를 칠판 환산가액을 해봤더니 100원이 나왔을 자니 100원. 자, 계산공제. 자, 환산하면 계산공제를 받는데 계산공제가 10원이 나왔을 자니 합이 얼마입니까? 110원이죠. 자, 환산가액에 의할 때 계산공제를 받는데 그 합이 110원이야. 그런데 자양강장제는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를 할 때 실가로 해야 되잖아. 틀이 틀리는데 자양강장제 궁금해. 실제로 지출한 것들이니까 확인된 것들 이걸 확인해 보니까 130원이 나오더라 그 말이 실제로. 그러면 환산가액과 계산공제 합이 110원인데 자양강장제 합이 130원이야. 이럴 경우에는 두 금액 중에 이게 더 크죠. 자양강장제를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그 말이야. 그 말은 양도세 부담을 최소하려면 최소화하라 그 말이야. 이건 세금 계산은 확인된 것들이니까 이걸 더
봐주겠다 그 말이에요. 원래 110원 해야 되는데 몇 년 전부터. 그래서 기출문제다 그 말. 계산을 해봐라. 우리 본 시험. 양도세 부담을 최소화했으면 최소화하라 그 말이에요. 필요 경비를 원래 110원일 걸 130원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재는 상단에 보시면 말로 써놨어. 자,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에 자, 기업과 니은의 금액에서 니은의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그랬죠? 기업과 니은 금액이 뭔 경우? 적은 경우. 기업의 금액이 니은 금액보다 보세요. 이게 기업 금액, 이게 니은 금액. 기업 금액이 니은 금액보다 적을 경우는 기업 니은 금액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말로 써놓으니까 힘든 만큼은 잡아달라 그 말. 나중에 문제 또 나왔어요. 계산도 하겠지만 개념 좀 잡아두시고. 자, 이제 가로 6번 나오죠. 부담부 중에 나오죠. 그럼 부담부 증여하면은 복수. 여러분, 부담부 증여 딱 뭐가 떠오르죠? 5억당 줄 테니까 3억빚 갚아라. 나 3억 정도 쓴 돈 있으니까 은행에. 그럼 5억당 받아서 3억빚 갚아도 2억 남잖아. 그러니까 애썰 수중자가 인수한 채무 상당액을 양도보자. 전체가 양도가 아니라 누가? 수중자가 인수한 채무 상당액 3억 상당을 양도로 보잖아요. 의무 누구한테 했다? 증여자한테. 양도세는. 그때 이 부담부 증여는 양도 차익 계산을 따로 해야겠다. 왜? 전체가 양도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 양도 차익, 차익 계산이 있는데 전체가 양도가 아니니까 이 계산식에서 붙이면 돼. 보세요. 뭘 붙이면 되냐? 원래 이게 계산식인데, 그죠? 근데 이게 양도가액 곱하기 자, 그게 증여가액분의 채무액 필요경비도 똑같아. 증여가액분의 채무액 이런 식을 해야 된다 그 말이야. 이것도 기출문제 계산하라고. 그러면은 증여가액과 채무액이 얼마다? 방금 예시 들었잖아. 얼마? 5억분의 3억. 아니, 증여가액이 5억이고 채무액이 3억이다 그 말이에요. 전체가 양도래. 채무상당액을 양도로 보니까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데 개념 이해거든요. 왜 계산을 따로 하냐? 전체가 양도가 아니니까. 그 제가 부담부 증여 남은 애썰 3억 5억당 줄 테니까 나 3억 정도 빚이 있으니까 같이 3억을 갚아야 된다. 더 쉽게 가면은 5억씩 주면서 3억 전세를 좀 안하라 그 말이. 단 배우자 직계 전비속과는 죄입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남편이 부인한테는 적용 안 됩니다. 특수 관계이면 배우자 직계 전비속은 죄입니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이렇게 채무 상당을 양도 계산을 따로 한다는 걸 정리하시면 되겠다. 이제 쉬었다가 이제 소득금액 계산하죠. 쉬었다 합시다.